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장기 데이터 연구팀 연구 책임자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하지환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올해 9월에 선정이 돼서 지금 막 3개월 차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와갖고는 좀 깨달은 바가 있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 장기 데이터 팀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신의 한 수는 2000년과 2020년과 21년에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라는 거였습니다. 너무 막강하신 두 팀의 연구 들으면서 예, 되게 흥미롭게 잘 들었고 저희도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팀의 연구 제목은 음성발화 데이터, 인지 언어 운동 기능의 건강 관리부터 질병 예측까지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심리 언어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말 처리 모델에서 말 처리 모델에 의하면 개념화부 그리고 언어 형성부 마지막으로 조음부를 거쳐서 우리는 말을 산출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이라는 걸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머릿속에서 아이디어, 개념을 형성을 해야 되고 그 형성된 개념을 언어라는 걸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구성된 추상적인 언어는 입술 운동, 턱 운동, 혀 운동을 거쳐서 물리적인 운동으로 변환이 되어야지만 구어로 산출이 됩니다. 개념 형성을 위해서는 먼저 의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의력, 기억력 등 인지 기능이 요구가 되고 언어 형성을 위해서는 의미, 통사, 형태, 음운 등 그런 언어적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구어 운동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호흡, 발성, 공명, 조음 이러한 운동, 물리적인 운동으로 잘 변환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산출한 그 말, 즉 발화에는 화자의 인지 기능, 언어 기능, 그다음에 말 운동 기능이 모두 담겨 있는 매우 소중한 정보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었고요. 저는 언어치료학과 교수이자 그다음에 언어치료사인데요. 제가 만나는 환자들은 이런 인지기능, 언어기능 또는 말 운동 기능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이고 대표적으로 치매, 파킨슨증, 그다음에 실어증과 같은 환자들이고 또는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좀 두려움이 있는 노인층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한 할머니분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림에 있는 내용과는 사뭇 많이 다른 좀 보편적이지 않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은 후에 초기 치매로 진단이 되셨습니다. 자, 이 그림이 뭔지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부단히 단어를 생각해내려고 노력을 하셨으나 파인애플이라는 단어는 끝까지 생각해내지 못하셨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앞에 들려드렸던 개념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언어, 단어, 어휘 인출이 안 되시는 분하고는 또 달리 그냥 말 운동의 전반적인 코어디네이션이 떨어지셔서 발음의 문제가 많으시고요. 전반적인 말 산출, 구어 운동에 어려움이 있는 파킨슨증 환자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환자들의 이런 발화상의 문제가 MRI나 CT 같은 데 영상의 변화보다도 먼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치매로 첫 진단받은 그날보다 많게는 10년 전부터 우리의 음성 발화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연구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환자분들 또 질병을 가진 분들,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서 음성 발화 데이터의 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성 발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인지, 언어, 운동 기능을 모두 다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단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음성 발화의 데이터에 변화는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음성 발화 데이터는 건강과 질병 관리 측면에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 첫 번째 활용 가치로 인지 언어 운동 능력의 상태를 민감하게 모니터링해주는 건강 관리의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지 언어 운동 장애 혹은 그 가능성을 진단해주는 조기 진단 기능. 그리고 세 번째는 기저의 다양한 원인의 유추. 네 번째는 추후 진행 과정 예측 등 우리의 삶 그리고 노화 과정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음성 발화는 노화나 질병의 악화, 호전 등에 따라 그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장기간 추적 조사를 통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문제가 발생하면 이후 다른 문제가 동반될 가능성 또한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장기간 추적 조사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의 증상이 노화의 연장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장애의 초기 징후인지는 이후 추적 조사를 통해 증상의 변화 과정을 파악함으로써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뇌의 가시적인 변화보다 행동 증상이 선행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최초의 음성 발화 수집 이후 장기간의 전향적 연구를 통해 음성 발화와 뇌 영상 데이터의 지속적인 기록가 요구가 됩니다. 따라서 음성 발화는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데이터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정상인과 환자군의 음성 발화 데이터를 대규모로 그리고 양질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구축하여 관리 공유하고자 하였습니다. 데이터의 구축으로만 끝나지 않고 저희들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의미 있는 가치를 또 창출하는 데도 선도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욕심이 좀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음성 발화 데이터를 AI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구축하여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지 언어 운동 기능의 건강 관리와 관련된 질병의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는 음성 발화 AI 진단 시스템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목표가 더 먼저 있었고요. 사실 이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과제도 같이 진행했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사실 데이터 구축을 할 수 있는 예산 그다음에 인력 이런 거 확보가 안 되는데 그런 와중에 SSK 사업이 있어서 이거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이 자리에 연구 성과를 발표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었는데요. 저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3개월밖에 안 된 신생팀이라 저희가 지금 이걸 진행하면서 연구 성과라고 말씀드리기에 가장 글쎄요 조금 아직 진행이 된 바가 크게 많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 시점에서 저희들의 가장 큰 연구 성과는 SSK 사업에 선정된 이거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그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팀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음성 발화 데이터를 위해 단연간 준비된 자생적인 융복합 연구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 의학, 기술 경영,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자들로 구성이 되었고 산학연병의 다기간 공동 연구를 오랫동안 함께 해왔습니다. 사실 2년 전 장기 데이터 과제가 신설되었을 때부터 SSK는 저희의 큰 그림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그 SSK에 도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합법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이 상당히 엄격한데요. 의료 데이터 중에 환자의 음성 발화는 그것을 수집, 활용하는 것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 본 과제는 대상자, 특히 환자군의 데이터 수집이 관건입니다. 이에 연구진들이 재직하고 있는 대구대학교 언어치료 임상실과 경북대병원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의 데이터 구축 환경을 우선적으로 세팅해 놓았고요. 또 여러 언어치료 기관들과 협약을 맺어서 데이터 수집 루트를 전국적으로 확장해 놓았습니다. 더 나아가 저희들은 기존 인프라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내실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음성 발화 인공지능 스타트업 네오폰스라는 주식회사를 창업을 하였습니다. 저희 공동 연구자이신 박기수 교수님이 CEO이시고 임지혁 교수님께서 CTO이시고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그래서 네오펀스라는 그 스타트업의 첫 번째 성과물로 온라인 의사소통 클리닉 플랫폼 토키토키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토키토키는 의사소통 장애인 보호자 그리고 언어치료사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언어평가 및 치료, 온라인 콘텐츠 제공 등의 서비스를 현재 활발하게 제공 중에 있고 본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대상자 모집, 검사 시행, 결과 공유, 홍보 등의 이 토키토키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야심찬 성과는 음성 발화 기반 질환 분석 인공지능 엔진인 아이비스와 이를 담아 서비스를 그리신 보이스캔 플랫폼 개발입니다. 두 프로그램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 활용 경진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는데요. 언어치료사들이 음성 발화를 듣고 일일이 청지각적으로 분석하던 작업을 대신하여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실행해 주기 때문에 데이터의 관리와 분석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연구진들은 본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4건의 관련 특허를 등록 출원해 놓았고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연계가 되어 있는 다 사업들이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데이터 구축이 가장 토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소형 단계 3년 동안의 실험에 참여 대상자는 정상 성인 30명부터 80대까지 약 600명, 그리고 다양한 의사통장액은 약 400명 정도입니다. 이 중에 장애군, 의심군, 그리고 일부 정상인의 경우 6개월마다 팔로우업을 통해 음성 발화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게 됩니다. 여기 3개월 동안 저희가 이제 치매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구축한 데이터 건수가 한 200건 정도가 돼서 이 목표는 달성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초과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이번 겨울 방학 때는 노멀 데이터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제 수집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이제 연구 보조원들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 연구 보조 아까 두 연구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연구 보조원의 투입과 예산은 너무나 밀접한 상관성이 있더라고요. 총 연구기간 10년 동안 대략 정상군은 3,000명, 장애군은 1,500명, 그리고 6개월마다 팔로우업된 추적 DB는 약 21,000만 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군과 장애군의 경우 뇌 영상 데이터 또한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이를 음성 발화와 비교할 계획입니다. 데이터 수집 프로토콜은 음성 발화를 통해 화자의 인지, 언어, 구어 운동력을 모두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야기 즉각 회상 과제, 지연 회상 과제, 그림 이름 대기 과제, 그리고 구호 운동 과제 4가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주력하는 것은 양질의 데이터 구축과 관리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정제, 가공 등 원천 데이터의 품질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음성 발화가 건강 상태를 대표하는 데이터로서 신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건강과 질환 관련 정보들에 대한 데이터 어노테이션 작업이 특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는 대상자에 대한 데이터와 음성 발화에 대한 데이터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모두 80여 개에 가까운 메타데이터들이 태깅이 되게 됩니다. 언어병리학과 의학 전문가들의 분석 및 진단 결과가 라벨링된 양질의 데이터라는 점이 저희 연구의 가장 큰 차별성일 것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 보조원들이 이제 주로 언어 치료사들, 언어 치료 석박사, 언어 치료가 석박사 과정인 학생들인데요. 그 데이터 수집 과정이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시고 거기다가 인지가 떨어지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저희들이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4가지 과제를 하는 데에만 적어도 1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그 전에 기초 정보들 그 인지 검사, 그다음에 신경 심리 검사, 뇌 영상 데이터 확보하기 위해서 뇌 검사, 의료진의 진단 이런 것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시간을 좀 잘 절약을 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좀 디지털화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정보를 조회하고 또 기록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성 발화를 수집하는 단계도 좀 디지털화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석하는 단계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해보려고 이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4가지 과제들로부터 분석할 지표들은 음향학적 파라미터, 운율적 파라미터, 그다음에 언어적 파라미터, 그리고 오류 분석과 기억률, 기억 유지율 등입니다. 이러한 지표값들을 종합하면 대상자가 인지, 언어, 운동 기능 중 특히 어떤 영역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IBC 엔진과 보이스캔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중형 단계 이후부터는 DB 구축, 관리, 분석 과정을 자동화하고 그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IBC와 보이스캔을 더욱 빨리, 더욱 완성도 높게 고도화할수록 구축 가능한 DB의 양이 그만큼 증가하고 품질도 향상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자,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진행을 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또 추구하는 방향은 일단은 데이터를 전국 공유하고 확산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선 데이터 제공자, 연구자, 개발자, 사용자 간 직접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선 저희 연구팀이 참여하고 있는 메디시티 대구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DB 공유와 확산 생태계 구현을 위한 시범 서비스 모형을 시작하고
이후 SSK 데이터 네트워크 허브를 구축하여 자체 공모전, 개방형 웹사이트 등을 통해 추가 데이터 생성과 새로운 라벨링 수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구축된 DB 자산은 다른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SSK에서 구축한 그 소중한 DB들을 활용을 해서 추 인지 언어 운동 기능의 건강 관리와 질병을 예측해주는 음성 발화 AI 진단 시스템 개발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와 같은 그런 연구를 시도를 하고 있는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연구팀들을 국내외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인간에 대한 전체적인 그러니까 기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데이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화와 관련돼서 또는 질병에 대한 디지털 바이오마커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어떤 연구는 눈 깜빡임이 어떤 노화의 어떤 큰 징표이다. 또는 어떤 연구는 보행 속도가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민감한 지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저희 인간 전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모든 신체의 기능과 신체 활동들이 바이오마커가 될 수는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그 음성 발화에 대한 그 가치 또는 그 중요도를 굉장히 높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어떤 민감도 측면에서는 음성 발화 데이터의 어떤 가치가 가장 우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난이도가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보행은 사실 뚜벅뚜벅 예, 이제 그게 다이고 눈 깜빡이면 깜빡이 다인데 말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지 활동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감도 측면에서는 가장 우수한 데이터이고 또는 어떤 예측을 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예측을 해주는 정보를 주는 우수한 데이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떨리는 사람이 아닌데 여기에서는 좀 떨리더라고요. 앞에 보면 이제 교수님들 계시고 연구자분들 계시니까 앞에서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변수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샘플링의 어떤 용이성 측면에서도 매우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생활 밀착형이 돼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노인들 분들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주무시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시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이 어쨌든 전화 통화 그러니까 말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요즘에는 전화 통화뿐만이 아니라 그 인공지능 음성 인식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쉬리나 뭐 이런 것들로 대화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계속 DB가 계속 빨려 들어간다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상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제일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 분이 제 생각에는 이 마이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 마이크에서도 여러 가지 제 가장 가까이서 제 발화를 지금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오늘 굉장히 피곤하면 여기 마이크에서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빨리 집에 가서 쉬어라. 내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말아라. 분명히 실수할 것이다. 라는 정보도 주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저희들 계속 이 연구를 위해서 계속 열심히 달려갈 거고요. 이걸 꼭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들도 같이 연계해서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